자, 이번에는요. 정치기사 역시 이어가 보는데요. 범여권에서 나온 180석 가능성. 이 발언 때문에 어제 참 뒷말도 많았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유시민 범여권 180석 이런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섣부른 예측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어제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에서는 뭐요 180석 그러니까 과반을 넘겨서 개혁 완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일당은 뭐 그건 틀림없다. 지금 우리 목표는 과반을 넘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선거 막바지에 이렇게 뭔가 지나친 자신감을 표현한 게 맞는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계론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시민 180석 발언 차단에 진땀을 흘렸다. 지금 여당 내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양정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오만한 생각이다.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해창 대표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일당 넘어 과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선거가 아직 끝난 거 아닌데 너무 빨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나친 자신감 아니냐 이런 경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130은 달성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지역구 노력 중이다 했는데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뜻은 늘 준엄. 시민 작가가 180석 이상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지금까지 180석 운운한 정당 치고서 선거에 성공한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선거 어제 기준으로는 3일 남았고요. 오늘은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게 주말 동안이 꽤 됐죠. 과연 이 얘기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해석하면 약간 오만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고요. 판단은 유권자들 합니다. 과연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얘기를 듣는 순간 딱 4년 전과 판박이 그 데자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이요. 예, 4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새누리당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예. 체제 그리고 김무성 대표 체제 예. 언론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180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한구 당시 공천 심사위원장을 내세워서 친박들 무리한 공천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유탄을 맞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똑같은 기류와 분위기가 있었죠. 예.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 그걸 알면서 왜 지금의 집권당 세력 그리고 앵커 얘기처럼 범여권 예.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시민 씨죠. 예.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한 겁니까? 왜 했을까? 예. 역풍이 불 거 뻔히 알면서 왜 했을까? 결국 이번 선거는 이미 아까 제가 사전투표 때 나온 분들 분석을 했듯이 예. 이미 자기 편, 예. 우리 편끼리만 똘똘 뭉치면 이긴다라는 아. 아마 계산과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 우리 편만 다 나와서 투표하면 이긴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선 투표율이요. 예. 최저로 가자면 2008년에 48%에 그친 적도 있어요. 예. 최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60%. 예. 그러니까 50%한 후반대 정도의 예. 투표율인데 그 투표율이라면 결국 우리 편, 자기 편끼리만 똘똘 뭉쳐도 예. 소선거구제에 어찌 보면 맹점을 노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비례대표도 예. 지금 완전히 누더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제도의 맹점을 활용을 해서 다수당 그리고
과반 예. 뭐 이런 걸 차지할 수 있다라고 예. 보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아쉽게도 예. 아까 앵커가 얘기한 대로 비례대표는 다음 날 결과가 합산이 돼야 됩니다. 예. 지역구 253석만 놓고 본다면 어. 굉장히 박빙일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네요, 지금요. 김상일 평론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려가 될지 예. 아니면 독려가 아니라 독이 될지 동료일지 그냥 독일지. 예. 어.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되네요. 것처럼 예. 이 말이 180석이라는 것이 예. 정말 이 나라의 발전과 예. 정치 발전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막 헌신하는 자세, 진정성 있는 자세, 소처럼 예. 일하려고 하는 자세라면 예. 동료가 될 겁니다. 어. 그렇지만 적에 대한 증오 예. 그리고 오만이라면 틀림없이 독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제 사실 이낙연 후보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 거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180석 들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막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180석 발언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번 총수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도대체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유시민 노무현이단 이상회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양정철 많이 컸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이 같은 범여권으로 지금 속하는 인물들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당은 뭐 사표를 막자 그러면서 군소 보수당에 뭐 역공을 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설명했어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 그 유튜브 영상이 나온 이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 밖에서 의석수 예상하며 호언하는 사람들의 저희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뭔가 이거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형실 표지표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그럼? 많이 컸다는 말은 조금 그 중학생들이 하는 말 정도인데 정치권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예. 조금 아무리 정치권이지만 예. 퇴행하는 정치권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많이 컸다라고 표현한 건 지금까지는 좀 한 수 아래다 이렇게 봤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남을 존중하고 남의 말도 듣고 그리고 남의 말도 수긍하고 예.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도 한번 내보고 이러한 예. 대화와 타협의 그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너 많이 컸다 까불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항상 상대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예.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실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내 편과 남의 편. 예. 이제는 나눌 때가 됐다. 이번 총선을 기회로 여태까지는 뭐 내 편 뭐 적자 서자 같이 있었지만 이제 홍길동도 가려내고 예. 서자도 가려내고 이제는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예. 본가지만 갖고 가겠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의 생각이죠. 예.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제는 총선이 지나면 대선 전국이 시작됩니다. 그럼 대선 전국에서는 이제 당의 주류가 적자를 통해서 본가지, 즉 새로운 적통 후보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결집을 해야 된다는 예. 것에서 이제 여태까지 같이 왔지만 예. 사실은 그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헤어지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분류가 확실히 되겠죠. 이번 총선을 기회로 예. 이제 확실한 그 편이 갈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편에서 예. 새로운 그 조류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노출시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총선이 끝나면 잠시는 화합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과반이 안 되거나 예. 그리고 과반을 넘었다 해도 압도적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화합을 하겠지만 예.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의 진영으로 뭉치는 그러한 흡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요.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지금 이게 갈등을 벌이는데 총선 이후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대립을 하고 있는 거다. 아까 적통이 과연 누구냐. 친문의 적통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두 명의 인물 등장하잖아요.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물인데 어디가 적통입니까 그럼?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은 예. 김종인 지금 한국당의 선대위원장이 예. 그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던 예. 4년 전 시절에 그때 예. 김종인 위원장의 그 친분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뭐 김정숙 여사하고 친구다 예. 뭐 이래서 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예. 공천 과정에서는 사실 친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4년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사실 친문의 적통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갈등 양상이 벌어진다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문은 예. 이제 그 적통을 위주로 갈 것이다. 자신들과 별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제는 예. 좀 이별을 하면서 예.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선명성을 갖고 그러한 선명성에 대해서 환호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정치 색깔을 이제 보다 더욱더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은 지금도 약간 대립하고 있고 총선 이후에 그 대립이 더욱더 뚜렷하게 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원희 변호사, 일각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저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당선되고 하면 또 합할 것이다, 분명히.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처음에 이게 예. 어떤 일종의 쇼 같은 모습 아니냐. 어. 싸우는 척만 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예. 어떤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여기서 뭐 결국 사방이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결국 이제 서로 간에 어쩔 수 없는 총질 같은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떤 이게 쇼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린 진짜 민주당에서 정색을 하고 뭔가 지금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측의 의사는 예.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에 대해서는 신중하자, 자제하자라는 예. 쪽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예. 후보라든지 이해찬 대표라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예. 이렇게 신중론을 펼치는 양정철 연구원장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예.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이런 부분에 태클을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결을 달리한다는 것을 예. 좀 더 부각시키고 예. 스스로도 포스트 총선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이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이냐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예.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다 일정 부분은 예. 이제 표를 모으고 예. 열심히 하겠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열린민주당의 노선이나 방향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어떤 합당을 한다든지로 그냥 수순으로 밟을 것이냐 예. 이 부분에서 조금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이것도 총선 이후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